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시작됐어. 노동계는 시급 12,000원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최저임금보다 16% 이상 높은 수준이야. 시급이 오르면 월급도 오르고 좋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지.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나 좋은 의도로 이야기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해. 그리고 그 부담은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 배달비가 생기고 키오스크가 늘어나고 나홀로 사장님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고 고용 방식이 바뀌는 이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도 있어. 오늘은 최저임금이 사회 전체에 어떤 연쇄 효과를 만드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최저임금은 분명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야. 만약 최저임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기업은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든 거야. 최저임금의 목적은 명확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소득 불평등 완화. 누가 봐도 필요한 제도지.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 시급이 오르면 월급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경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한쪽이 더 가져가면 다른 쪽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볼 때 시급만 봐.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면 사장님도 시간당 10,000원만 부담하는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주휴수당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고 퇴직금도 있어. 여기에 직원 교육비용, 관리비용, 예상치 못한 각종 비용까지 더해져. 그래서 실제 사업주가 느끼는 인건비는 최저임금 숫자보다 훨씬 커. 예를 들어 시급 1,500원으로 8시간 일해서 월급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해보자. 사장님은 퇴직금 적립,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휴수당 등 추가로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근로자가 여러 명이면 부담이 확 커지는 거지. 특히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일수록 체감은 더 커지지. 대기업은 직원 한 명의 비용이 늘어나도 감당할 여력이 있어. 하지만 편의점, 카페, 분식집, 동네 식당 같은 곳은 이야기가 달라.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거든. 그러면 결국 선택을 해야 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오른다고 바로 가격을 올리지 않아. 일단 버텨.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장이 희생해. 본인 월급을 줄이고 쉬는 날 없이 일하고 가족이 가게에 투입되고 직원이 하던 일을 직접 하기 시작해. 실제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나홀로 사장님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 그걸 보면서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직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사장이 들어간 건 아닐까? 원래 알바가 하던 일을 사장이 직접 하기 시작한 거지.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정산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먼저 버텨왔어.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게 돼. 버티는데도 한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결국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어. 예전보다 커피 가격은 올랐고 김밥 가격도 올랐고 짜장면 가격도 많이 올랐어. 물론 원재료비 상승도 있었고 임대료 상승도 있었어. 하지만 인건비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야. 사업주 입장에서는 늘어난 비용을 어디선가 회수해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흔히 물가가 오른다라고 말하지만 그 물가 안에는 사실 수많은 비용이 숨어 있어. 원재료비, 임대료, 전기요금 그리고 인건비까지.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월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민감한 이야기가 시작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건비가 오르면 사장님들은 먼저 버텨. 본인이 더 일하고 가족이 투입되고 월급을 줄여가며 버틴다. 그런데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다른 선택을 고민하게 돼. 바로 사람을 덜 뽑는 거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모든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실업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다만 분명한 건 있어.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과 자영업자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뽑게 된다는 거야. 예전에는 알바생 3명을 썼다면 지금은 2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예전에는 초보자도 뽑았다면 지금은 경력자를 선호하게 되고, 예전에는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근무 시간을 줄여서 운영하기도 해.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외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 경력이 없는 초보 노동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고령층. 이런 사람들은 생산성을 증명하기 전 단계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최저임금 논쟁은 단순히 시급의 문제가 아니야. 시급이 올라가면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일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자들의 논쟁이 시작돼.
그런데 사람을 덜 뽑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변화. 바로 키오스크야. 생각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햄버거 가게에 가면 직원이 주문을 받았어. 영화관도 마찬가지였고, 기차표도 사람이 끊어줬고, 패스트푸드점도 사람이 계산해줬지.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화면을 누르고 카드를 결제하고 주문번호를 기다린다. 직원을 만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서빙도 로봇이 해주는 곳도 많아졌더라고. 패밀리 레스토랑만 가도 직원 수가 줄어든 게 확 느껴지고 그 자리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어. 우리는 흔히 이걸 기술 발전이라고 생각해. 맞아. 기술 발전도 맞아.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기술이 발전한 것과 기술이 실제로 보급되는 건 다른 이야기야. 키오스크 기술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어. 그런데 왜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 사람을 쓰는 비용과 기계를 쓰는 비용을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직원을 채용하면 월급을 줘야 하고 주휴수당도 고려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있고 퇴직금도 생각해야 해. 반면 키오스크는 한번 설치하면 쉬지 않아. 주말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실수도 적어. 그러니 사람을 쓰는 비용이 올라갈수록 기계의 매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키오스크의 확산은 단순히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용의 이야기일지도 몰라. 여기서 갑자기 배달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예전 중국집 기억나?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도 무료 배달이었어. 배달비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배달비가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됐어. 어떤 곳은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비싸다고 느껴질 정도야.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때문이라고 생각해. 물론 플랫폼도 이유 중 하나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음식점이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어. 주문이 많든 적든 월급은 나가야 했지. 그런데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운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음식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해. 필요할 때만 배달을 맡기는 방식. 바로 플랫폼 모델이야. 예전에는 음식점 배달원 고객이었다면 지금은 음식점 플랫폼 라이더 고객 구조가 된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음식값 안에 숨어있던 배달 비용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 어쩌면 배달비는 새롭게 생긴 비용이라기보다 원래 존재하던 비용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일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여. 인건비가 오르면 그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누군가는 반드시 부담해야 해. 처음에는 사장이 부담해. 그러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가 부담해. 고용이 줄어들면 노동자가 부담해. 기계가 늘어나면 사회 구조가 바뀌어. 즉 비용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야. 우리는 흔히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사장의 문제라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의 문제에 가까워. 음식값이 오르고 배달비가 생기고 키오스크가 늘어나고 고용 방식이 바뀌고 나홀로 사장님이 증가하는 현상.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최저임금은 분명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야. 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해. 하지만 경제는 생각보다 복잡해. 누군가의 소득을 올리는 결정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최저임금 논쟁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수 있어. 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사업주일까? 소비자일까? 정부일까? 아니면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걸까? 정답은 쉽게 나오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매일 내는 배달비, 점점 늘어나는 키오스크, 직접 일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노동시장까지. 어쩌면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숫자에서 시작된 연쇄 효과일지도 몰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야. 함께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